기원전 3300년부터 기원전 1300년까지 약 20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인도 대륙 북서부의 광활한 지역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인더스 문명.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에 걸쳐 그 흔적이 펼쳐졌던 이 고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이집트 문명과 더불어 세계 4대 고대 문명의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지만 그 실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많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굴 작업이 시작된 이래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와 같은 고도로 발달된 거대한 도시들의 유적이 마침내 발견되면서 인더스 문명은 비로소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고유한 문자, 즉 인더스 문자를 아직 완벽하게 해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복잡한 삶의 방식과 깊은 사유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커다란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하고도 매혹적인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더스 문명의 가장 두드러지고 혁신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 경관입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와 같은 주요 도시들은 마치 현대 도시 계획 전문가가 설계한 듯 바둑판처럼 정밀하게 구획된 도로망, 놀랍도록 정교하게 구축된 배수 시스템, 그리고 조화롭게 배치된 건물 구조를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도시 설계는 당시 거주민들에게 탁월한 수준의 위생 및 생활 편의성을 제공했으며 이는 당시 다른 문명권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앞선 것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도시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통일성과 표준화된 설계 원칙인데 이는 당시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모헨조다로에 위치한 대중목욕탕 유적은 인더스 문명인들의 발달된 위생, 관념과 공동체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대한 직사각형 형태의 이 공공시설은 견고하게 쌓아 올린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그 주변에는 옷을 갈아입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방들이 촘촘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개인적인 청결을 위한 장소를 넘어 종교적인 의식이나 중요한 사회적 행사 혹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교류를 위한 중심지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우물과 정교하게 설계된 하수구 시스템은 당시 거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으며 생활 하수를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도시 전체의 위생 상태를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이 하수시설은 단순히 땅에 구덩이를 파는 수준을 넘어 덮개가 설치된 도랑과 통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고대 도시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축 양식 역시 인더스 문명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잘 보여줍니다. 인더스 문명인들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규격화된 구운 벽돌을 건축의 주요 재료로 널리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벽돌은 건설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견고함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은 보통 2층 또는 3층으로 지어졌으며 내부 공간은 중앙의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방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된 구조를 보입니다. 도시의 중요한 공공건물이나 종교시설 등은 주변 지대보다 높게 조성된 단위에 건설되었는데 이는 잦은 홍수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도시의 핵심부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현명하고 실용적인 설계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인더스 문명의 경제체계는 농업과 정교한 수공업 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비옥한 인더스강 유역의 풍부한 충적토는 농업 생산에 매우 유리한 자연 조건을 제공했으며 보리, 밀, 완두콩, 렌틸콩, 그리고 달콤한 대추야자 등이 주요 작물로 재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이러한 농업 발전은 도시 인구 부양과 잉여 생산물 확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역은 인더스 문명 경제의 또 다른 핵심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에서 출토된 다양한 귀중품들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연안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 광범위한 지역과의 교류를 증명합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도시인 우르의 유적지에서는 인더스 문명의 독특한 특징을 담고 있는 인장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양 문명 간에 매우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역 관계가 존재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더스 문명인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고유한 문양과 상징이 새겨진 인장을 찍어 거래의 증표로 사용했으며, 이는 당시 상업활동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장들은 주로 스테아타이트라는 부드러운 돌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종류의 동물 형상과 함께 아직 우리가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신비로운 인더스 문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사회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시 전체에 걸친 놀랍도록 균일한 계획과 건축 양식, 그리고 표준화된 도량형기의 광범위한 사용 등은 당시 강력한 중앙정부 또는 특권을 가진 지배계급이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또한 금, 은, 상아, 그리고 조개 껍데기 등을 활용하여 만든 섬세하고 아름다운 장신구와 예술품들의 발달은 당시 사회의 상당한 풍요로움과 더불어 수준 높은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인더스 문명의 갑작스러운 쇠퇴 원인 역시 아직까지 고고학계와 역사학계에서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인더스강의 물줄기 변화, 대규모의 파괴적인 홍수, 혹은 지진과 같은 치명적인 자연재해, 그리고 주변 세력과의 갈등이나 전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약 기원전 1900년경을 기점으로 도시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정교했던 도시 인프라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원전 1300년경에는 이 위대한 문명 자체가 점진적으로 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들의 언어는 우리에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역사의 수많은 중요한 조각들이 아직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을지라도, 인더스 문명은 인류 역사에 있어 놀라운 기술적 성취, 탁월한 도시 계획 능력, 그리고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문화를 남긴 위대한 문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수수께끼의 베일을 벗겨내는 고고학적, 역사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이 고대 문명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인류 문명의 다양성과 그 장대한 발전 과정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